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적폐청산, 안보 문제 등 여론전을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모시고 맞짱 토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앞서 영상도 보셨지만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과 지역구를 아마 방문하셨을 겁니다. 직접 보고 느낀 추석 민심 어땠습니까? 우리 최민희 의원 먼저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지역구가 있으니까. 네네.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는 남양주 병인데요. 아, 경기도 남양주? 네, 근데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곳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게 되게 평가에 있어서 세대차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 저희 뭐 노래자랑도 있고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네. 이게 되게 30, 40대 그리고 네. 20대까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네.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60대, 50대가 약간 갈리는 것 같고요. 네. 60대부터는 안보 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세대 간의 약간 평가가 다르다 이런 생각하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80%를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65%에서 72%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여론조사별로. 네. 그러면서 저희 지역구에도 전철역에서 소위 과거에 태극기 부대라고 했던 분들이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서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직도 하고 있군요. 네, 그런 네.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게 외면받던 분위기였는데 한두 네. 분들이 이제 서명을 하기 시작하는 네.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소통을 잘 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소통 행보가 되게 파격적이어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지지는 네. 뭐 여전히 굉장히 강한 것으로 네. 느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이제 기자들은 농담처럼 그 얘기합니다. 명절 지나면 항상 민심은 두 개다. 여당이 보는 민심, 야당이 보는 민심. 그런 얘기를 많이 기자들이 농담처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들으면서요, 네. 제가 와 정말 똑같은 날들이 지났는데 이렇게 네. 다르게 보는구나. 네, 네, 네. 지금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민심이 두 개라고 그래요. 네. 민심이 두 개가 맞아요. 네. 말씀하실 때 지금 소통을 너무 잘한다. 네. 우리 지금 대통령이 소통을 잘한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왜 제 귀에는 또 그 얘기가 안 들리고 이렇게 들렸었어요. 이번에 너무 자꾸 보여주게 한다. 특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제비 집도 가고 네. 또 이제 그 영부인 되시는 분이 막 시장 가서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이제 좀 그만 저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네. 너무 많이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안동에서 어깨춤을 추니까 네. 사람들이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시기인데 어깨춤을 추고 있냐고. 특히 그 보시면 사진이 막 돌고 있었는데 네. 거기 약간 텐마루 같은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니까 또 저희 쪽 그 안동에 있는 또 네.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저기에 왜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신문에도요. 오늘 신문에도 아침 신문에 이제 네. 트럼프와 그 김정은이 크게 화면에 딱 나온 신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국에 정말 이 판국에 네.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어깨 춤추고 있느냐. 네. 특히 그 공연하는데 보면요. 갑자기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대통령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네. 저것도 탁현민이냐 이야기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보여주는 모습까지는 좋은데 너무 보여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추석 때 참 그런 이야기도 제 귀에는 좀 많이 그래서 들렸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답은 제가 이따 클로징 멘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솔직한 인터뷰 맞짱 토론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정치 사찰 의혹, 저희 조금 전에 그 발언 보셨을 텐데 의혹은 네모다. 최민희 의원님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뚱딴지 같았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실 네. 때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정치 사찰 공화국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는데 그 말을 하실 때 발언을 할 때 네. 이제 자료 공개를 안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도대체 무슨 자료로 저러나 했는데 그 이후에 네, 오후에 했더군요. 강유상 대변인이. 예, 대변인이 이제 네.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네. 내용을 보면 총 6번이에요. 네, 네. 그런데 4번이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네, 네. 사찰입니다. 사찰이라면 네. 그건 저희가 알 길이 없고요. 그 문재인 정부 객관적으로 들어서는 얘기하면 통신조회죠. 그렇죠. 전화를 누구랑 했느냐 뭐 얘기 그렇죠.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8월 7일하고 8월 21일 날 두 번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네. 8월 21일은 홍준표 대표께서 군대를 방문했을 네, 네.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는 뭐
통신 조회를 왜 했는지 이건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네네. 또 8월 7일은 중앙지검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것도 뭐 사찰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유 없이 네. 홍준표 대표의 비서관을 뭐 네. 통신 조회를 했다거나 그렇다면 네. 잘못한 것이죠.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확인도 안 하신 상태에서 네. 적어도 제1야당 대표가 네. 문재인 정부를 정치공작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매도하시는 것은 네. 저는 좀 뚱딴지 네. 같았습니다. 네. 저는 유해 이제 최고위원은 오늘 그 발표하는데 일부 관여 안 하셨나요? 일부 관여가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네. 조선일보 네, 네. 기사 단독이었거든요. 네, 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2개월 사이에 100만 건 정도의 사찰을 했다라는 그 기사를 통신 통신조회 조회. 정확하게 네, 네. 네. 통신조회를 했다. 근데 그게 과거 정권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기사를 그게 인용했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아니고 TV조선 보도랍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유, 막 웃음이 나오네요. 네, TV 네. 조선의 보도를 제가 네. 보고 그걸 인용을 해서 네.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네. 왜 그걸 했었냐면 TV 조선에서 네. 보도를 했는데 다른 데서 기사를 하나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네, 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도 왜냐하면 과거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대국민 사찰에 관해서는 굉장히 네. 아주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저도 그건 찬성하거든요. 네, 네. 사찰에 대해서는 네, 네. 저 역시 이건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발표를 했는데 옆에서 이제 대표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과거에 정부에서는 4번, 이번에는 2번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4번,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짧은 그 기간에도 2번이라도 했다는 건 일단 사실이라면 그것도 일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 그래서 이 정의를 안 하셨어요. 해야죠. 홍준표 사찰 의혹은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 네, 지금도 아. 우리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로 저도 제 폰 들면서 네. 우리도 설마라고 했는데 이건 되게 불안한 얘기거든요. 네, 네, 네. 만약 누구라도 네. 조회를 당한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청, 감청, 조회 모두가 좀 등급은 다르지만 네. 조회도 네. 통신 조회도 그거는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알게 된다면 그것도 기분이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위치까지 추적이 나올 수 있고 누구랑 통화했느냐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진행하는지 유추도 가능하니까. 네. 근데 제가 절대 이거는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진행형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방금 말씀처럼 왜 그렇게 했는지 만약에 조회를 이번 정부에서 했다면 왜 했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네네. 또 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걸 알아봐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었는데 만약에 했다라면 저는 범죄 사실과는 연관성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100만 건을 했다면 이 부분도 네.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지도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왜 했는지도 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경찰, 검찰 등에서 사찰이 했다면 문 후보 시절에 문재인 네. 후보 시절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기준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만들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입장이 전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뭐- 이건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만드는 게 민주당이 아니고 만드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제도적인 정해져 보완이 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거예요. 저도 사실은 네. 제 전화번호에 통신조회를 누군가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저도. 그렇죠.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요거를 이제 통신조회를- 통신기관에다가 네, 우리가 물어보면 요청을 하면 알 수 됩니다. 있다면서요. 예, 요청하면 알 수 그치, 있고요. 이제 가서 네. 네, 그건 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걸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뭐 수 아무리 있겠죠. 떳떳해도 네. 뭐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통신 조회를 한 이유가 정당했다면 네. 그건 뭐 문제 제기할 그거야 수 뭐. 없는 그거야 것이죠. 문제가 누가 뭐라고 그렇기 하겠어요.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국감도 있으니까 이건 뭐 여야 의원들이 그렇죠. 좀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네, 네. 그 이후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만 더 보충하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아침에 했던 이유는 네. 이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네. 그냥 TV 조선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 네. 국감에서든 뭐든 정말 제대로 다뤄서 정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이번 정부에서도 해줘야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개인 사찰은 없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뭐 12일부터 국정감사 시작하니까요. 네. 국정감사에서 이 그렇죠.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다뤄야 될 왜 것 같아요. 100만 건이고 뭐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100만 건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하여튼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2배 기사로는. 가까이 네. 뭐 기사로는 그렇게 50만 되니까. 건이었는데 100만 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인지 왜 늘었는지 뭐 이런 그렇죠. 부분에 관한 규명은 국정감사에서 네.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대 노무현 국감은 네모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실제 국정감사를 시작하려면 증인 채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이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많이 요청하고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대비를 시켜봤는데 뭐라고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다? 이게 저는 자유한국당이 네. 이명박 대통령 구하기 위한 물타기 정치 공세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정치 공세에도 좀 도가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희 당을 비판하면서 네. 지금 전전 정권을 털면서 네. 어떻게 이 안보 문제도 대체하고 막 하냐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이명박 대통령 때 박연차를 표적 세무감사하고 그리고 네. 표적 조사함으로써 촛불 집회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 확 폭락하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네. 정치적 보복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네. 지금 MB에 대해서 수사가 점점 수사의 칼끝이 MB로 이렇게 귀착되는 것은 뭐 어디서 누가 지시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네, 네. 예를 들면 방송 장악 같은 경우는 최승호 PD가 이번에 네. 검찰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에 VIP 보고라고 하면서 거기에 최승호는 다른 데로 전출시키고 네. 그다음에 김미화는 하차시키고 네, 네. 그다음에 추적 60분 4대강 다루려는 추적 60분은 다른 데로 전출시켜라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누가 블랙리스트 조사하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네. 이게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나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피해자들이 지금 MB가 핵심이니 MB를 조사해달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게다가 또 나온 게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에 네. 이게 혹시 여론에 MB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은 것을 그거를 철회하는 청원운동을 하기 위한 모의가 국정원과 보수단체 사이에 있었다는 그런 사실까지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래서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고 네. 과거에 국정원과 국방부와 권부 전체가 동원된 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네. 지금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거의 동의어인데요. 네, 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그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자꾸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네. 원세훈 국정원장이 네. 대통령 지시로 했다 혹은 네네. 대통령이 묵인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조사해야 되겠죠. 네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대통령께 직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조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해도 네, 네. MB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80%에 달하고요. 네네. 이거는 경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네네. 아닙니까? 60% 가까이가 MB 조사 필요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런 식의 다소 비겁하기까지 한 네.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소환해서 네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태도는 네.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발언 하나 듣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적폐청산과 신적폐로 맞서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민심의 핵심은 역시 제대로 된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짓밟힌 공적 정의를 회복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 보복이다 하는 개인적 감정에서의 낡은 프레임으로 아무리 호도한다 한들 피해갈 수 없는 시대 요구일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정선이라고 생각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안보, 경제, 졸속, 좌파, 인사적폐 등 5대 신적폐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자, 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국정감사가 정말 뜨겁게 불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 이 노무현 국감은 뭐다? 이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이명박 대 노무현 국감은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올 이제 것이 왔다고 야당의 표현은 잘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표현이 그런가요? 네. 제가 왜 올 것이 왔다고 네, 표현을 네. 하냐면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법칙 그리고 이제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 진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풀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댓글을 처음에 노무현 정부가 먼저 시작했었다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왕 궁금한 거 그것도 네. 털어보자. 네. 640만 불 네. 얼마나 궁금해요. 그 네. 부분도 털어보자. 그리고 네. 바다 이야기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털어보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이야기가 노무현 정부까지 가는 거고요. 네. 이왕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명박 정부에 문제 있었던 거 다 털고 다 한번 해보는데 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640만 불 바다 이야기 그리고 댓글 이런 부분이 다 궁금하니까 이왕 청산할 거 하자. 근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이상한 부분은 다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죠. 네네. 태블릿 PC 부분도 네네.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도 네. 수사를 하면 돼요. 네. 제 이야기는 국감이 시작하니까 네. 자 국민들 이왕 전 정부든 정부든 뒤로 네. 가는데 네. 사실 저는 뒤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앞으로 갈 일도 너무 많은데 네. 자꾸 과거로 이야기하는 거는 부부싸움도 자꾸 과거 이야기하면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왕 과거 한번 털어보자고 했으니까 네. 아주 정말 대선 때 계속해서 나왔던 네. 바다 이야기 640만 불 제대로 한번 털어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명박 대 노무현 결국 국감에서는 올 것이 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몇 가지 사실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그 댓글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했다. 네. 이 부분은 이미 사실이 확인되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명박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한 것은 이 댓글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중요 선거 시기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MB 정권을 유지시키고 야당을 폄훼하기 위해서 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댓글 문제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했죠. 그때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왜곡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났는데 그것이 잘못된 보도라면 실명으로 댓글을 달아서 해명하라. 이런 내용의 문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우택 그 대표인가요? 네, 이게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막 문건을 흔들었는데 그 문건의 정진석 내용,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이 네네. 흔들었는데 그 문건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네. 공무원들이 실명으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서 정정하라 요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고 네. 저는 640만 불에 관하여는 네. 이게 이제 이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 좀 TV조선에서 시간을 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을 좀 제가 털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회를 그래서 그냥 주셨으면 해보자는 좋겠고요. 거예요. 그다음에 바다 이야기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얘기를 이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곤란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릴 것은 2007년에 저희가 530만 표로 이제 패배했습니다. 저희 진영이. 그래서 그때 저희 탈탈 털렸습니다. 정말. 예, 탈탈 털렸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시던 삼계탕집까지 세무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좀 논쟁을 네.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마무리는 왜냐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고. 예, 네네. 그래서 지금은 지난 9년 동안 쌓였던 적폐를 해소하는 시기고요. 그게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유해 최고위원님은 다음 기회에 드리기로 하고 솔직한 맞짱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북개성공단 몰래 가동은 네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해 최고위원 먼저 발언하시죠. 네, 저는 북개성공단 몰래 가동은 벙어리 냉같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이것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고 한들, 도와준 정부가 있었다고 한들, 네네. 만약에 아니요, 단정 짓는 거 아니에요. 놀라지 네.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지금 한들 깜짝 놀라시니까 제가 하는데 정말로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구도 이야기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일 것이다. 네네. 만약에 했다고 해도 네. 안 했다고 해도 지금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들 것이기 네네. 때문에 알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사실 사실관계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요. 의혹들이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만약에 했다면 벙어리 냉가슴일 네. 것이다. 자, 최민희 의원님. 예, 이건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네. 북한이 이렇게 몰래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행위 자체는 네. 그게 문제죠. 그걸 문제죠. 어떻게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 진짜 가동을 했는지 정의. 우선. 예, 몰래 가동은 가동은 이건 뭐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벙어리 벙어리 냉각입니다. 냉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네, 수단이 네, 네. 지금 없고요. 그리고 네, 네. 이게 아주 소수 네, 의견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기계 관리해주면 나중에 먼 훗날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